4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방금도 뭐 좋은 얘기들과 인사이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뵙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주중 이제 주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월요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뭐 좀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모아봤습니다. 아마 근데 새벽부터 이 우리 굿모닝 작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4부까지 오고 또 이제 뭐 뒤에 5부, 6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보고 또 한 사람이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나오고 중복돼서 여러 번 뭐 언급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만큼 주안점을 좀 둘 만한 이슈고 주도 섹터가 되게 좋은 거니까 여러 번 얘기 들으셨다고 이제 지겨워하시지 말고 아 이게 오늘 정답이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수 한번 살펴볼게요. 뭐 사실 지난주는 그냥 삼성전자 위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정도로 삼성전자의 수급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어떤 한마디 이걸로다가 한 주가 딱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주간이었거든요. 관련해서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작년 여름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막 후려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올려놓으면서 약간 반성하는 리포트가 나오긴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박스로 친 것인데 일평균 한 500만 주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온 주간 수급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 글로벌로 보면은 엔비디아의 GTC라고 하는 개발자 회의, AI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 자체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주가도 좀 부러지고 또 실적도 여전히 좋지만 감동적이질 만큼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완만하게 늘어나는 폭이 눕는구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정말 이제 극적인 상승만 맨날 하던 그런 호시절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런 평가가 많았던 것 같고요. 주말에도 어떤 분의 기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한 방 날려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는 지난 주말까지 그냥 평이하게 별로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슨 잔뜩 기대감을 갖고 오른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젠스랑이 삼성부스 가가지고 GDDR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삼성에 대해서 뭔가 사실 작년에도 몇 번 그랬지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걸 남기면 삼성이 또 주가로 화답하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젠스랑의 이번에 쌓인 행보도 엔비디아 자체보다는 삼성전자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주말에 굉장히 희한한 일이 있었죠. 시간에서 폭등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본장 가서는 8%쯤 빠져서 금요일 날 끝났는데요. 어쨌든 소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메모리라든가 패키징 쪽에 관련된 것들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좀 공개하면서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대라든가 시장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관련된 섹터들, 그러니까 삼성의 밸류 체인에 있는 HBM 관련주들 그리고 소캠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모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패키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면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악재도 만만치 않게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여기 표현한 대로 바이오 쪽 악재, 유상증자 이슈, 감사 보고서 거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지금 꼽아놨는데 HLB에 대한 승인이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신뢰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왔고 회사에서는 지난 7월 달인가요? 1차 신청 넣었을 때는 5월인가? 5월 1일로 기억되네요. 그때는 2가지 지적받았는데 이번에 1가지만 지적받았어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중국의 문제니까 중국의 그 관련되는 기업 문제고 하니까 중국 쪽 상황만 정리되면 5월 달에 다시 넣어가지고 7월쯤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던데 이게 거의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기대값이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여타 제약바이오단에도 이게 지금 옛날처럼 막 도매금으로 다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좋지 않은 현상들을 좀 보인 것들이 있죠. 그날 또 공교롭게 알테오젠도 최근에 2조짜리 기술 이전 계약 한 뒤에 3, 4일 또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역시 세론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일단 부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찢어져요. 제가 그렇게 찢어지는 음성은 아닌데 조근조근 다시 한번 볼륨을 좀 조절해 갖고 쬐꼬맣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대부분의 분들은 별로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유독 들으시는 한 분께서 소리가 좀 날카롭게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날카롭다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지 싶은데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소리가 좀 무난하다, 늘 듣던 정도이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도 좀 올려주시고 모든 분들이 듣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진짜 시스템이 약간 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조근조근 소근소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쨌든 쬐꼬맣게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들으시게끔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악재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대규모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유상증자다 이럽니다. 최고라는 게 베스트가 아니고 양이 많다라는 거죠. 3조 6천억이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참 이게 저는 좀 이상한 생각 해볼 때가 있는데 이날 하나 그룹사 시가총액이 한 6조가 증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 저렇게 3조 6천억 하겠다고 시장에 딱 알려서 저렇게 6조나 터질 거면은 그냥 주주들이 저런 거 안 한다고 치고 돈 모아가지고 그냥 회사에다 주는 게 낫겠다. 6조 터지느니 3조 6천억 걷어가지고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회사에서 발표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기대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빠져버리면 저걸 하려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기사 제목처럼 주말에 오늘부터 해서 30억 임원들 3, 4명 포함하면 48억 정도 자사주를 산다고 하긴 합니다만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어저께 저녁 기사 도배가 되는 거 보고 제가 좀 기가 막혔었긴 했거든요. 저게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라고 도배를 하면서 마치 기업의 미래를 그냥 확신하기 때문에 작년도 연봉을 쏟아 붓는 거다 이런 식의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는 거에 저는 기가 좀 막히더라고요.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사재 진짜 많이 털어가지고 최소 몇백억 단위 이상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독 당국이나 또 메이저 수급들이나 또 그것들을 받아 쓰는 애널리스트들의 이구동성은 똑같아요. 조금 무리한 유상증자 방식이긴 한데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했던 방식이고 주주들도 참여하면 장기적으로는 득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게 평균의 아마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전주에 있었던 SDI도 마찬가지고 초대 그룹의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았는데 이번에 특히 상법 개정과 맞물려 가지고 상법 개정안이 일단은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행정부 쪽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쪽에 아직 거부냐 인용이냐 이런 거에 막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이제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 어쨌든 이게 받아들여져도 시행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마지막이다 이러고서 대기업들 주주 배정 유상증자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삼성 SD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지금 뭐 좋은 투자 대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선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요때 아니면 언제 하냐 이러고서 이게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슈거든요. 자본금을 계속 늘린다라는 게 물론 뭐 개별 기업한테는 꼭 필요하고 또 시장을 통해서 그런 걸 하라고 시장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뭐 위법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또 적지 않은 비율로 또 사전에 또 어떤 막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지분 인수에 돈을 한 1조 이상 쓰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이제 증자가 아니냐 그런 좀 의구심들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뭐 그런 애널리스트나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좋다고 하는데 주주님들한테는 이게 못할 짓을 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 SDI도 19만 원 깨졌다가 2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도 13% 지분 이제 늘리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 빠졌던 13%가 적당해요. 뭐 그거 이상으로 더 빠져도 오보고 뭐 그거 이내로 너무 좋은 건데 이러고서 오늘 갑자기 뭐 5, 6% 올라도 좀 오보고 뭐 금요일 날 시작 가격 대비해 보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외로 당분간은 유지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뭐 계속 좋은 얘기 터트리겠죠. 유상증자 활발하게 참여해서 3조 6천억 원 끌어모을 수 있는 최적의 뭐 가격대로 만들고서 청약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뭐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의 참여를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욕은 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제2의 한화에러, 제2의 삼성 SDI가 막 나올 거라는 거죠. 뭐 주말에 보면은 코어라인 소프트도 금액은 뭐 대단하진 않지만 300억 정도, 310억 정도네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 5시 때 발표하면서 바로 그냥 하한가 직행했거든요. 시간에서. 지금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막 냉큼 이런 것들 발표하는데 와 이거 뭐가 안 하고 뭐가 할지 어떻게 하나. 어쨌든 뭐 내부 자금이 꽤 있어도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뭐 유보율 없다는 기업만 유중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든 좀 길게 할애를 해서 말씀드렸고 금양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늘 금양은 정말 매매 대상에선 빼야 된다. 이 종목은 정말 위험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결국은 의견 거절까지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게 뭐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12분의 1로 줄긴 했는데 그래도 6천억대 시가총액이니까 이게 작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게 거래 재개가 안 되고 그냥 뭐 가라앉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님들 피해가 또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의견 거절 받은 게 금요일까지 한 8개가 새로 나왔고 기존에 작년도에 한 23개인가 있어가지고 뭐 30개가 넘게 지금 의견 거절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뭐 부여 그러니까 뭐 개선 기간 부여를 조금 받을 수는 있겠는데 최근에 감독 당국이 이제 퇴출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취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개선 기간이 여러 번 부여되거나 이러지 않고 한 번 부여했다 안 되면 너 나가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는 이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저께 문득 막 따져보고 평소에는 안 보는데 제 가이드 계좌에 있는 한 5종목이 있어요. 그거 감사 보고서 잘 냈나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래도 존속 여부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없이 감사 보고서는 전부 낸 걸로 일단 나왔길래 그나마 이 시즌은 어쨌든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으로 제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업이 정말 이게 위험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건 뭐 그 사업 보고서 지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 의견이 이런 식으로 한정 또는 거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건 사실 뭐 웬만큼의 자구 노력과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된 다음에 수십 년의 우리나라 증권 역사에서 다시 재상장이 된 사례가 한 4개, 5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 나간 건 수백 개지만 돌아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주간 증시 보면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뭐 당연히 공매도 이번 주는 아닌데 다음 주가 워낙 메가 이벤트가 있잖아요. 공매도 시작 또 트럼프가 뭐 주말 사이에도 얘기했던 상호관세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벤트라는 거 무시 못하죠. 오늘 이따 10시에 이제 총리 탄핵 관련된 결정이 또 선고가 내려지고 수요일쯤에 야당 대표의 또뭐 2심 선고가 있고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오늘쯤은 탄핵 그 선고 관련된 기일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상치보다도 좀 2주 이상 더 수년이 되는 분위기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계속 이제 뭐 시장에서도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답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불확실성만 증폭이 되는 건데 오늘 총리의 10시 때 선고 내용을 가지고 뭐 유추해 보려고 하는 세력들과 뭐 그런 시각들로 인해서 뭐 10시에서 10시 한 3, 40분 지나서 어떤 주문이 나오거나 보통은 선고 전에 뭐 대통령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그 내용을 막 읽잖아요. 그 주심이 그런 부분이 되게 막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참작할 만하고 이런 부분은 뭐 좀 위험했고 뭐 이런 얘기 막 두런두런 한단 말이죠. 뭐 그때마다 또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총리의 결과가 대통령 결과에 약간 연동성을 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아마 움직임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뭐 주간 일정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일정들이 주중 주 뭐 후반까지 꽉 좀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뭐 산업과 관련된 이슈 중에는 엘래스카 주지사의 우리나라 방문 일정 이게 관심이 크겠고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여부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유럽 폐암학회에서의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의 초록 결과는 이미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진짜 발표를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되면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되었을 때 과연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한다기보다는 시장에 참여한 우리들이 고민을 하겠죠. 야, 공매도 재개되면 진짜 뭐 멀티플이 되게 올라간 기업은 때려 맞는 거냐? 뭐 안 그런 거냐? 아니면 공매도 어설프게 개인들이 쳤는데 메이저 수급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공매도 친분들 막 또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평평해진 운동장이라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공매도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엄하게 공매도 치시는 일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애들이 물론 이제 숫자 없이 실적 없이 올라온 허무한 테마들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고평가니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매도도 열심히 치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 그것도 올라오는 게 숫자에 기인한 건 아니었잖아요. 다 거의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갖다 부으면서 메이저 수급이 오히려 공매도 친 분들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가끔 뭐 반대 경우지만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기업 어떻게든 저평가되어 있는 거 잘 사가지고 차익을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좀 더 집중하시는 공매도 재개로 섣불리 공매도 치는 건 좀 자제하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네.
자, 뭐 체크 포인트도 뭐 똑같죠. 지금 사우디에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개별 협상들이 막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분 협정이라든가 부분 휴전 이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탄핵 선고 이슈 이따 10시에 집중해서 볼만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비자 면제를 몇 달 전에 우리나라 해줬는데 3분기부터 우리도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해줄 거라고 발표를 해서 그리고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도쿄에서 한중일 또 외교장관 회의 있었고 또 별도 회담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요청이 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여튼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늘 하는 소리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조차도 중국의 뭐 내수주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비되는 또 우리나라 인바운드 중국 관광객이 아무래도 아유 죄송합니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니까 뭐 그런 쪽과 관련된 이슈들은 뭐 여름 넘어서까지도 일단은 좀 길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내일 짧게 왔다가는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아무래도 뭐 각 그룹들이나 이런 것들 개별 뭐 면담이든 뭐 해가지고 내가 트럼프 대리인인데 이렇게 뭐 주장하지 않겠어요? LNG 사업에 동참하면 뭐 한국도 좋은 게 좋은 거고 기업들한테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또 설레발을 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나라로선 지금 관세라든가 방위비라든가 이런 것들 걸려 있는 것들을 좀 무마하거나 아니면 좀 뭐 바터식으로 해서 주고받으려면 뭐 조선 방산 분야 맨날 얘기하지만 LNG 쪽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성의 표시니까 참여한다고 하면서 미국 쪽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도 뭐 삼성전자 수급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원만하게 이게 뭐 얘가 맨날 뭐 10%씩 올라가고 이러진 않겠지만요. 지난 일주일 동안 12%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자, 이재용 회장이 지금 중국 가서 뭐 시진핑이 또 주도하는 그런 뭐 회의에 글로벌 CEO들 모이는데 갔다고 하더라고요. 샤오미 회장도 어제 만난 이슈가 나오던데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 동맹 얘기가 나오는데 뭐 맨날 이제 샤오미 쪽에 뭐 삼성전자 또 전기의 MLCC 이런 거 나오고 하만의 전장 부품 뭐 공급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큰 기업들이 이런 거에 큰 영향 받겠어요. 하만이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뭐 안암전자 정도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이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쨌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뭐 외교부 장관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 날 미팅 통해서 어쨌든 공감대를 얻었다 이러니까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구환신이라는 주제로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성코퍼라든가 SMG 엔터 상당히 좋거든요.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화장품까지 같이 봐주시면 중국 쪽 흐름은 거의 뭐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전 이슈 요것도 오늘 수익 플러스 아침 요 제가 지금 하는 코너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꼭 원전 아니더라도 뭐 지난 주말에 보니까 사우디에서 또 화력 복합 발전소 3조짜리 수주도 했던데 원전의 SMR에 뭐 기존 화력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수주가 나오고 있는 것들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체코 원전 수주가 뭐 이달 내라고 원래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그러면 이달 내라는 게 31일 빼놓고 보면 이번 주밖에 없는데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신박하지만 사실 이게 파괴력이 있을까 싶은데 자 스마트폰 다음은 안경이다. 뭐 작년도에 그 애플도 비전 프로 내놔서 뭐 그다지 좋은 평가는 아니었지만 메타는 또 뭐 그 레이벤 글래스와 좀 비슷한 거 이제 시제품으로 내놓으면서 작년 하반기에 관심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상용화되려면 아직도 한 2, 3년쯤은 걸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해안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해서 삼성도 XR 글래스 지금 연말에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XR, AR, 뭐 스마트 글래스로 표현되는 이런 쪽의 관련주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단독 뉴스로 제가 한경이든 뭐 매경이든 뭐 머니투데이든 그 단독 기사로 이렇게 좀 부각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 좀 주목하시면 좋은데, 지난주가 SMG 엔터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은 TSI라고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관련된 종목인데, 뭐 수주 금액이 5천억이나 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뭐 가격은 싼 편이고 한 6천 원대 후반인 것 같던데, 여기 증권가 예상은 실적이 안정되면 한 10,000원을 회복할 거다 이런 얘기들. 다만 부채 비율도 좀 높고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긴 하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회사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오늘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슈가 있었죠. 야구가 이제 다시 개막을 해가지고, 와, 이건 뭐 직관 가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어차피 5구장에서 열리는 최대 인원은 10만 명. 늘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몇십만 명이고 가는 사람은 10만 명짜리고, 예, 늘 이제 오버되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 야구 경기 관련해서 이제 컴투스라든가 야구 게임에 대한 기대값도 커지겠지만, 이게 SPC 삼립이요. 야구빵을 내놨는데 벌써 10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어제 이 중에 하나 사 먹었어요. 다 균일가는 1,900원이던데 제가 편의점에서 사 먹어서 비싼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정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기 구단은 없어요. 빵이. 예. 조금 비인기 구단 거만 한두 개 남아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겨우 하나, 그 제가 좋아하는 구단 빵을 사 먹었는데, 글쎄 뭐 맨날 사 먹진 않겠지만 거기 저 카드가 있어요. 선수 얼굴이 하나 나오는 거. 그거 모으는 게 취미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빵 수요가 의외로 몰릴 수 있다고 보면, SPC 삼립 같은 것도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주제지만, 야구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거 초반부터 이렇게 관객이 많이 든다는 건 어찌됐든 또 관련주를 찾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야구빵 잘 팔린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야구빵은 10개가 다 있는데 제가 편의점 한 2군데 가 보니까 진짜 그 인기 구단 빵은 없어요.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건 아니고 히어로즈 빵만 여러 개 있고, 제가 구한 빵은 저 한화빵 하나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하나 나름대로 응원하고 있는데, 말이 느려서 하나를 응원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빵 맛이 다 다르니까, 예, 아마 재미 삼아서 아니면 그 씰 모으는 재미로 아마 꽤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계속 이렇게 리스트로 모아보면 반도체, LNG, 또 소외주 맥락에서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또 SMR, 휴머노이드, 유리기판, 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재나 컨텐츠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이번 주도 뭐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저한테 할당된 시간, 굿모닝 잭슨 4부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 월요일 출발 잘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3월 이제 실질적인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는 공매도 재개되는 뭐 월요일을 맞이하는데, 뭐 4월로 연결되는 한 주니까 다음 주는 다시 4월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음 주 정말 어마무시한 이벤트들이 많네요. 이번 주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보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주 뭐 야간 방송이나 이런 것 쪽에서 뵙도록 할 테니까 부지런히 찾아서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월요일 굿모닝 4부, 굿모닝 역전 4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이어지는 5부, 6부까지도 뭐 워낙 또 인기 스타 우리 대표님들이 하시는 분이니까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